안녕하십니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는 서울지사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할 임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학력은 무관하고요. 전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와 시설 안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일 정오까지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블라인드와 NCS 기반 5차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어학의 성적에 제한이 없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지원처의 계약직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안내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번 선생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거의 감사합니다. 강의 듣는 기분으로 앉아 있거든요.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 가치관과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직업 가치관과 직업 윤리 저한테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묵직하게 다가올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관심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과 같이 흥미나 적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합리적 진로 의사 결정을 소개해 드릴 때 고려해야 될 개인적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 가치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네가 직업을 고를 때 혹은 직장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의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직업 윤리의 경우에도 우리가 학생들이 회사에서 나에게 해줘야 되는 권리, 뭐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뭐 네. 연차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은 버는 건 좀 물론이고요. 여기에 대해 좀 자존감을 갖고 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일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 제일 많이 길 것 같으세요? 일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이 딩동댕. 수면 시간일 것 네, 같은데, 그쵸? 딩동댕.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2위를 차지한 그 수면 시간이 25년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것보다 더 긴 시간, 26년의 시간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얻고 혹은 또 사회 안에서 내가 하나의 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분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고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사회과학자들이 진행하는 학술 프로젝트 중에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46개국의 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에 어떤 것들이 가장 영향을 네. 많이 미치냐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재정,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꼽았습니다. 이 7가지를 저희가 빅7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정이 이제 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도 행복과 관련됐을 때 제일 많이 이제 꼽는 것이 돈일 텐데요. 우리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과 직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의 생계까지도 또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위가 결국은 일과 직업과 다 매칭이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나 좀 직업이라는 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좀 학생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그 직장인들보다 좀 더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직업의 기능과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직업의 기능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계 유지도 있지만 자아실현이라든가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면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느낌으로써 개인 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태도 같은 것을 저희가 직업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에서의 보람이라든가 또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회사를 가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된 노동이나 혹은 이제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또 인생의 즐거움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가치가 없고 또 보람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신념이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환경이나 사건들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에 내가 이런 보람이나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도 이 내가 직업 선택을 하고 혹은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좀 보여지는 돈, 명예, 지위, 권력과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 내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보람, 만족, 또 정신적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좀 외적인 직업관이 있고 또 내적인 직업관이 있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좀 외적인 직업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너는 어떤 기준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고르니? 라고 했을 때 급여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우선시하는 그런 직업 가치관이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직업 가치관은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업무에서 만족을 얻는 데에는 돈과 명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내가 속한 문화나 가정 환경,
뭐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일반적 요인들도 있고요. 혹은 적성, 흥미, 지능과 같은 특수한 요인들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이건 좀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박미연 선생님께서는 직업을 가치관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좀 크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그럼요.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내가 정신적인 여유를 좀 느끼면서 혹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박미연 선생님께서는 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학생들에게 주로 좀 어떤 직업 가치관을 말씀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당장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사실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내가 첫 직장을 어떤 회사를 가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을 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네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게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직업 전환의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텐데 그때마다 뭔가 그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중심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본인의 직업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만족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100% 마음에 드는 직업이라는 거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중심을 두고 가치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직업 가치관의 필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국민들의 직업 가치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3위였어요. 직업 안정이. 근데 네. 이게 10년 후인 2014년에 1위로 올라왔거든요. 안정성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에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돈이나 아니면 뭐 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고 내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성취감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걸 많이 추구를 하고요. 아까 저도 이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10년 전에도 그리고 2014년에도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막 20대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업 안정보다 나는 뭔가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직업 가치관이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그 시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만족도에서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흥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요. 직업 가치관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만족도를 느끼면서 오래 할 수 있는 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과에 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직장의 경우에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직업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 효율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본인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면요.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직업을 추천을 해주는데요. 직업 가치관 검사는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사이트에서 실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3개 정도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가치 요인에 따라서 적합한 직업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13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성취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합니다. 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사나 소방관, 성직자나 경찰관처럼 이렇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고요. 개별 활동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활동보다는 나만의 공간이랑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1위를 차지했던 직업 안정의 경우에는 해고나 조기퇴직의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또 안정적인 수입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변화지향 이라는 가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몸과 마음의 여유였잖아요. 네.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과 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중요시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영향력 발휘 같은 경우에는 코치나 관리자의 경우에 내가 업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일을 내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 추구의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해서 얻어 나감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고요. 애국은 우리가 군인이나 경찰관 또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업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이라든가 금전적 보상 그리고 인정 그리고 신뢰 활동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 신뢰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걸 또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나는 절대로 외근하고 싶지 않고요. 출장 가고 싶지 않고요. 사무실 안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직업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아나운서는 없네요. 글쎄요, 실내 활동일까요? 어떤 건가 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방송이 끝나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 13가지잖아요, 가치 기준이. 이 네. 중에서 좀 본인한테 맞는 그런 판단 기준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이거랑 어떤 거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실시해보는 게 직업 가치관 검사거든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우선시하는 요소 3가지 그리고 또 간과하는 거 3가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여기 있는 가치 3가지를 보고 그게 외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인정받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냐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내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만 추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조금 준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이렇게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학생이 이 성취와 인정 욕구, 자율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처음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 주도적으로 업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이 취업한 곳이 영업직이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영업직 그러면 저거 다 싫어요 이렇게 예. 많이 말하는 그런 직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오히려 뭐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결과가 눈에 딱딱 보이니까 너무 좋다고 성과도 네. 이제 바로 성과급으로 또 연결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안 나오는 게 애국, 봉사 이런 가치관은 사실 예. 요즘 학생들에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그래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던 학생이 실제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애국하고 봉사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적인 요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공무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그 직업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직업 가치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직업 가치 관련된 특성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내 적성이나 흥미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직업의 전망.
이 직업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인지 혹은 이제 앞으로 뭐 AI나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없어질 직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심리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업 가치관 검사를 했을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업 가치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직업 가치관과 함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직업 윤리가 어떤 걸까요, 정확히? 네, 그 직업 가치관과 더불어서 또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이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업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되어서 적용되는 행동 기준이나 사회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인정받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취업 후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근로 정신이라든가 태도 등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직업 윤리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업 윤리라는 게 글쎄요, 뭐 기본적인 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사 결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업 가치관도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직업 윤리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예전에는 들어보셨어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 윤리에서 요구되는 것들도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요한 덕목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직업보다는 내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 그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면서 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개인의 가치를 좀 높이는 것들을 직업 윤리의 이제 주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요즘에 이 윤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보다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윤을 내고 또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요즘에 이런 윤리 의식 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학생들이 취업처에 나가기 전에 이런 직업 윤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을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까? 윤리라고 하면 정말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네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게 되면 안내하는 것이 수당을 계산하는 거, 연차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실제로 그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돈이나 아니면 보상적인 부분하고만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흥사단의 투명사회운동본부에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국의 1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청소년의 정직 지수라는 것을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내가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2012년도에 고등학생이 44%가 그리고 중학생 28%, 초등학생 12%가 괜찮다,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해보니까 고등학생이 56%,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숫자가 괜찮다. 네네. 그래서 그 점차적으로 중학생도 39%로 증가를 했고 초등학생도 17%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금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직장인인 고등학생들의 이런 태도나 가치가 조금 변화해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직업 윤리라는 게 워낙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직업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별 저희가 직업 윤리를 좀 살펴보면요. 경찰에게는 공정성이라든가 규범 준수가 꼭 필요할 거고요. 네. 기자의 경우에는 진실을 보도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은행원의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공금횡령을 하지 않는 것들 필요할 것 같고요. 식품을 제조하면서 위생과 법을 꼭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악가들의 표절 문제라든가 건축업자가 튼튼한 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상담사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 의류 판매원이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직업별 직업 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한 번씩 짚어볼까요? 네. 누가 들어도 이제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경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하는 차가 있어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동창이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 한 번만 조금 눈 감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인정에 얽매여서 이거를 눈 감아주게 된다면 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이나 규범 준수의 윤리를
어기게 되는 거고요.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그 금융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텔러로 일을 하는데 그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관리하는데 소홀해가지고 혹시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혹은 정말로 이거는 내가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야. 은행에서 알기 전에 내가 얼른 쓰고 다시 넣어놔야지 해서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면 그거는 공금 횡령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공통적으로 모든 직업, 모든 직장 생활을 할 때 적용되는 윤리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나 경찰도 안 할 거고 텔러도 안 할 거니까 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직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소명의식은 내가 나한테 부여된 어떤 명령들을 꼭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하고요. 천직의식은 이게 말 그대로 나의 천직이다. 나의 능력과 적성에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의식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하고요. 책임의식은 직업에 대한 나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식이 경우에는 자신의 일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태도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직업 윤리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취업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이 지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어요. 뭐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정직성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또 윗사람이 어떤 상사께서 업무를 지시하셨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그 업무를 잘 마무리를 못한다면 그거는 성실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퇴근 시간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출결 관리에 대해서 늘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 또 직업 윤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네, 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들을 드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꼭 스펙을 쌓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의식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직업과 관련돼서 이게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해 주신 박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